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민택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생방송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우리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목요일 생방송 코인 파헤치기에 초대 손님으로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항상 좀 수척하시네요. 네, 네. 요새 피곤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실 2주 전 저희가 생방송 하는 날 사실 오셔가지고 쭉 말씀을 쭉 해주셨죠. 뭐 네.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급락하는 바람에 레버리지를 계속 투자하는 그렇죠. 바람에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셨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더 화제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이른바 이제 악명이 높다 그러죠. 네. 유명을 태를 떨친 게 아니라 이제 악명을 떨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제 투자 듣고 싶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실. 투자 실패지 코인 시장 멸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사례를 들여다 놓고서 거봐라 도박했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종말을 봐라 도박한 자의 종말을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레버리지로 인한 투자 실패인 거지 코인 시장 멸망은 아니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제가 원금을 손실 본 건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높았던 이 내 마음속의 원금은 언제나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람들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의 원금이 손실을 봐서 지금 현재 제가 사실 우리 이제 방 박사님께서 저한테 출연 제안하셨을 때 제가 자세가 딱 이랬어요. 뒤로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공손한 자세로 격주가 아니라 매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동소득 원화 채굴에 열심히 모드로 일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매일 아침마다 나오실 것 같은데요. 불러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아침엔 또 월스트리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녹화에는 녹화하고 또 목요일에는 제 생방송을 코인 파헤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나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우리 웃고는 있지만 사실 그날은 상당히 초췌해 보셨어요. 지금 멘탈 잡느라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좀 뭐 정상을 좀 회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운명론에 제가 다시 한번 심취했는데요. 나는 평생 일을 할 팔자구나. 노동소득을 통해서 나의 부를 이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럼 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의 코인 시장 키워드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슈 세 가지.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장을 들었다 놨다 머스크로 들고 와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 시장을 넘어서 주식 시장까지 흔드는 남자 머스크. 도대체 최근에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비트코인은 저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금인 줄 알았지. 실은 디지털 구리야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거 한번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아보고요.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자, 비트코인 ETF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칫국을 마셨나 봅니다. 조기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비트코인 ETF가 뭔지부터 좀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고란 대표님이 들고 나온 첫 번째 이슈 머스크 얘기부터 해보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요. 저도 월스트리트의 약간 팬인데 오늘 아침이었나요? 삼성출판사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삼성출판사 얘기했죠. 사실 머스크가 아기상어 트윗 한 번 했더니 삼성출판사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6% 상승 마감했었고 심지어는 베이비 샤크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코인이 베이비 샤크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코인 얘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베이비 샤크라는 코인이 한때 100% 이상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트윗 한 방에요.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영국의 버밍햄 메일이라는 그 언론이 있는데 매체가 있는데 여기가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되게 잘 아는 소식통. 우리가 이렇게 뭔가 관계자라고 밝히지 않을 때는 소식통 이러잖아요.
최근에 잭 도시 트위터 CEO, 이 음. 사람이 비트코인 전도사라고 불릴 음.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하고 있는 네. 인물이거든요. 이 등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뒤에 음. 테슬라 자동차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머스크가 마음을 정했다. 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채굴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머스크를 설득했다. 네. 잭 도시 등 CEO들이. 조금 그래서 논리가 좀 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어쨌든 같은데요. 제가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마 제목을 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포털에서. 머스크가 음.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가능성은 100%다. 음. 이렇게 보도를 예. 했습니다. 원래 뭐 그거 테슬라가 저기 뭐야 그 전기차 차값을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그랬다가 50일 만에 또 안 받겠다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엄청 출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또 받겠다. 이게 이제 좀 왜 이랬다 그 저랬다 맥락을 하는지 보자면 모르겠네요. 일단 예. 2월 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우리가 샀어라고 음. 발표를 했었고 예. 3월 24일 날 이제 앞으로는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할게라고 발표했었고 그래서 급등했잖아요. 가격이 네, 비트코인 맞아요. 가격이. 예. 5월 10일 날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채굴 문제가 있잖아. 채굴에 음. 너무 전기를 많이 쓰잖아. 야, 우리가 명색이 전기차 회사 아니야. 친환경차. 근데 비트코인 채굴 어떻게 하니? 화력 발전으로 하지. 이거 우리랑 안 맞잖아. 그래서 안 받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또 약간 네. 조금 떨어졌나요? 사실 예, 뭐 하여튼 떨어졌죠, 하여튼. 이 예. 머스크의 발표, 테슬라의 발표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 아마 작용했을 텐데 네. 사실 트리거가 된 거는 맞습니다. 하락에 트리거가 된 건 음. 맞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또 다시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제목은 막 제목만 누르면 다시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출처가 제가 아까 버밍햄 메일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게 사실 극적하죠. 네. 이게 인터넷 뭐지? 매체인가요? 이게 인터넷 매체 이게 뭐 영국 같은데 예, 버밍햄 영국 그러니까? 맞아요. 영국 예.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이상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소식 같은 거 보면 대충 영국에서 많이 나오는 느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약간 가짜 뉴스들도 맞아요, 많던데 맞아요, 영국에서. 맞아요. 또 옐로우 페이퍼가 또 영국에 맞습니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출처가 영 음. 좀 약간 이게 좀 뭔가 글적글적하게 만드는데 근데 근거가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는 게요. 네. 이게 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나스닥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말이 소프트웨어 회사지 지금은 시가총액의 70%를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 거의 뭐 비트코인 헤지 펀드와 비슷한 회사거든요. 네.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가 있는데 이분이 음.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많이 샀겠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5월 24일 날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예. 23일에 머스크와 북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모임을 열어서 기쁘다. 만남이 있었네요, 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채굴업체들은 음.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슬을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와 북미에 있는 채굴자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카운슬, 협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트윗에다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댓글을 달면서 또 댓글도 달았어요. 예, 예. 북미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과 대화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얘기한 거죠. 거네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재생에너지 사용 상황을 밝히기로 했다. 전 세계 채굴업자들의 동참을 요청할 것이다. 예.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라고 트윗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 안 받겠다고 했는데 북미 쪽의 채굴 업체들 만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재생에너지 채굴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 야 그거 보니까 굉장히 맞아 이렇게 채굴하게 되면 환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예. 라고 머스크가 했다는 거예요.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캐시우드라고 우리나라 네네. 돈나무 원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분 아크 인베스트 CEO가 한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채굴이 네네. 지구 환경에 오히려 좋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발전할 거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또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예.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4월 달에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사실 그때 반환경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그 환경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머스크가 자기의 결제를 허용했다가 철회하면서 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이슈를 완전히 친환경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본인이 아예 이제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해봐서 이 채굴 쪽을 다 재생해주고 돌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시 결제를 허용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전력 많이 쓴다는 이유는 상당히 많던데요. 제가 네, 보니까 맞아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얼마 전에 보도한 네네. 것도 보면 음. 그 비트코인 한 해 채굴하는 데 들어간 전력 사용량이 스웨덴이나 말레이시아 음. 1년 전력 사용량 똑같다. 네네. 뭐 그 얘기도 써놓고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 근데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옛날에 안 쓰던 비효율적인 막 이런 저 컴퓨터들 다 꺼내가지고 쓰기 때문에 더 환경에 안 좋고 더 안 좋은 건 비트코인 채굴이 70%가 중국에서 일어나는데 중국 발전의 40%가 석탄 발전이다. 그래서 안 좋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아예 예. 주도권을 다 이쪽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옮긴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이게 금지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단속이나 금지다 그거? 아니요. 영어로는 예. 밴이 아니고요. 크랙다운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스촨 지역은 수력 발전으로 지금 채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이멍구는 화력 발전으로 하고 있어요. 스촨은 놔두는데 네이멍구만 지금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또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채굴 관련된 이슈를 완전히 다 친환경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친환경적으로 한다면은 또 사람들의 우려가 조금 덜어지긴 네,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머스크의 한마디가 계속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죠. 시장을 흔드는데 보니까 마치 파월 미 연준 어, 의장의 맞습니다. 한마디가 맞습니다. 세계 경제,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들듯이 네. 코인 시장은 그냥 머스크의 한마디가 흔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그래서 되겠네요. 제가 예. 코인 투자자분들께 제 개인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팔로잉해야 될 인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는 반드시 팔로잉하자.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슈는 뭘 들고 나오셨더라?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골드가 아니라 디지털 굴이다 이런 얘기를 골드만삭스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얘기예요?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야. 그러니까 야, 금의 내재 가치가 뭐 그 사실 실질적으로 쓰이는 장신구 만드는 데 쓰이는 거 말고 투자 측면에서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 그거 그냥 인류 역사상 600년 동안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잖아. 디지털 시대에는 비트코인을 그 금처럼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상품 리서치를 책임지고 있는 제프 커리라는 글로벌 대표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CNBC랑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솔깃한 주장을 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굴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네, 금과 굴은 물론 차이가 있죠. 금은 더 안전적인 것 같고 네네네. 굴이는 산업에 좀 쓰이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예. 그 이제 이분의 말은 네. 뭐냐면 금과 굴이 모두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이나 굴이나. 네. 그런데 굴이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네. 위험 자산에 가깝고. 특히 경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던데. 맞아요. 닥터 쿠퍼라는 말도 닥터 하니까. 쿠퍼. 예. 금은 보다 안정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 궤적을 보면 금이냐? 아니지. 굴이지 굴이. 예. 라고 엄청나게 얘기하는 이렇게 겁니다. 변동이 많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과 굴이 또는 비트코인과 위험 자산 선호를 보여주는 지표와 상관관계를 보면 예.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은 안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지. 위험 자산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금보다는 굴이에 비교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그런데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게 금도 어느 정도 역할하고 구리도 역할한다고 했잖아요. 금과 네. 구리가 모두 역할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이러면 이제 금을 많이 떠올리는데 구리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설명은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로 구분을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네, 또. 이게 해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인플레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네네. 이런 네. 인플레 때는 비트코인과 구리, 원유가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공급 사이드의 원인으로 생기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금이 적절한 해지 수단이라는 거예요. 구리가 아니라. 그럼 최근에 발생하는 지금은 좋은 인플레는 인플레이션이냐 나쁜 인플레이션이냐 또 이런 질문을 네, 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좋은 인플레나 나쁜 인플레에 따라서 그럼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땐가 아닐 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결론을 내셨나요, 이분이?
아니요, 안 냈습니다. 우리 보고 이제 판단 숙제를 많이 내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네. 좋은 인플레인지 나쁜 인플레인지 별로 안 판단을 냈습니다. 해가지고 네네네. 뭐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 결정하라는 뭐 이런 맞아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지금 현재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예. 게 그 또 똑같은 투자은행의 JP 모건이 최근에 음. 이제 또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JP 모건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요? 비트코인 나쁘다고 썼어요 또? 주로 이제 음. 이게 보고서를 내는 음. 쪽과 실제 투자를 하는 쪽은 좀 다른 음. 부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앞에서는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서가 나오는데 예. 그 뒤에 보면은 JP 모건이 얼마나 샀대. 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음모론적으로 해석했을 때 지들이 싸게 살려고 예. 보고서 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들을 그런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많이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좀 안 이제 좋은 보고서를 냈나 보죠 또.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JP 모건이 그런 여러 음. 가지 투자은행 중에 약간 예. 대표 주작격으로 꼽히는 거 음. 있는데 최근에 JP 모건에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예. 이분이 가끔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보고서를 음. 내거든요.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레터를 보냈는데 음. 야,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에서 36,000달러에 거래될 거야.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예. 얘기죠. 예. 지금 3만 뭐 4만 정도 되니까 네.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는 야, 네. 이제 우리가 한번 바닥 봤잖아. 네. 이제 네. 앞으로는 오를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음. 이분은 아니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4,000에서 36,000이면 사실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기관들이 원래 들어왔었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편입한다는 예, 얘기가 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까 음. 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처럼 인플레 해지 기능이 사실 고개를 갸웃하면서 비트코인 안 사고 다시 금 사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걸 JP 보고서에 나타나는 게 이 보고서인가 보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들 자금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고 심지어는 그에 앞서서는 이제 그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이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0이 되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된다. 그거는 저 고란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0도 맞아요.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예. 이제 JP 모건이 또 이렇게 네. 쓰니까 아이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것들이 또 겁주네라고 이제 반응을 예, 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예. 네. 어쨌든 네. 지금 현재 두 개의 큰 투자은행에서 음. 디지털 굴이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36,000달러 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보고서를 이런 얘기를 내놔서 했군요. 예.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관 자금 기관들이 샀다고 해서 뭐 코인 가격이 많이 뛰고 하는데 약간 주의해서 볼 게 기관이 샀다 팔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관들이 얼마나 샀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최근 보고서는 안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6월에 피델리티가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었어요. 기관들 대상으로 441개 미국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7%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 뒤에 그 설문조사한 것 그 뒤를 더 열어보면 도대체 그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향후 적어도 자산의 0.5%를 투자하겠다는 게 네네네. 88%. 네네. 그러니까 아직 0.5% 투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주의해서 볼 건 있어요. 기관들이 샀다 이런 거 소식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네. 우리 돈나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 뭐냐면 돈나머니가 50만 달러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네. 이 목표 주가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요? 캐시우드가 네네네. 이 돈나머니가 50만 달러 갈 거라고 발언하는 근거는 뭐냐면 기관들이 포트의 5%만 편입하면 5만 달러 50만 달러 간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지금 한 0.5도 안 되는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사면은 상당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네네네. 없겠죠. 네. 예. 사실 저희 비트코인 이런 게 다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치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50만 달러가 간다는 캐시우드 누님도 전망도 계시고 있고, 예. 네. 아니면 제로가 될 거다는 맞습니다.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건 좀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판단을 좀 더 맞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두 번째 이슈, 예. 디지털 금이냐, 디지털 굴이냐. 뭐 이렇게 논의를 마쳐보고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비트코인 ETF. 네.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김칫국을 마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근데 먼저 비트코인 ETF가 뭐냐? 요거 살짝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ETF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ETF, 주식시장에 있는 이제 뭐 펀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네. 요새는 지수를 추적하지 않는 액티브 ETF도 나와가지고 ETF를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는 게 맞냐라는 그 해석하는 게 맞냐라고 어쨌거나 하는데 꾸러미로 돼 있는 맞아요. 주식이다 이렇게 예,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우리가 하나 기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꾸러미로 음. 이루어진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음. 결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분산 투자 그러니까 효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변동성도 사실 좀 줄일 수가 있고 음. 사실 그 개별 기업을 몰라도 예를 들어서 산업만 알아도 산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망가질 수도 예. 있잖아요. 제가 재수 없게 망가지는 예. 기업을 고르면 그 산업은 발전하더라도 내 잔고는 음. 통장이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ETF를 투자하면 예. 예를 들어서 무슨 4차 산업혁명 ETF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이 ETF에 큰 흐름만 보면 맞아요. 틀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분산 투자라는 효과, 펀드의 음.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음. 이 펀드의 문제가 뭐냐면 환매하는 데 시간도 많이 음. 걸리고요. 내가 환매를 신청했을 때 내가 주가가 떨어질 때 신청한다라고 해서 그 가격에 환매가 되는 게 음. 아닙니다. 음. 그리고 같은 그런 그 ETF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 ETF는 그럼 비트코인에 맞아요.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 이런 네, 거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나요? 그래서 ETF는 이제 주식 거래 장점을 갖고 온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ETF는 지금 말 그대로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만 투자한 ETF예요. 아, 그래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예. 없죠. 없어 보이는데. 진짜? 근데 장점이 뭐냐면 예.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음. 하나는 투자 자체 위험, 음. 투자 위험.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든 투자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인 거예요. 그건 뭐 가격 다 변동 위험은.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가 좀 커요. 거래 위험. 거래 위험? 네. 예를 들면 거래소가 뭐 갑자기 거래소가 갑자기 문 닫고 먹튀를 도망가요? 한다거나 예. 아니면 내 자산이 해킹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존 금융권에서 거래가 되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의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라면서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는데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약간 거래 위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꺼려지는 분들이 예. 이건 주식 사듯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식화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ETF가. 근데 이거 뭐 승인이 좀 음.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승인 받아야 돼요? 네, 하려면? 네. 예. 이게 SEC의 승인을 받아야 예. 되거든요. 이게 기대하는 게 증권거래- 뭐냐면 사실 증권거래위원회, SEC. 비트코인이 예. 금의 음. 비율을 했잖아요. 네. 아까 뭐 금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네. 이제 보통 금이라고 음. 하는데 금값이 언제 올랐냐를 보면 예. 금을 투자화한 금 ETF가 나오면서 2004년에 본격적으로 네. 상승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네. 예, 예. 그 비트코인도 ETF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이후로. 근데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근데 어쨌거나 주식의 일종이니까 네, 맞아요.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위원장이 음. 새로 임명된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라는 분이세요. 머리가 이렇게 거의 없으신 분인데 예. 인상적으로 생겼어요. 딱 네. 보면 한 번 보면 안 잊어먹게 네, 생겼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본인이 이제 CFTC 위원장을 하다가 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이른바 잠시 쉴 때 MIT에서 강의를 했을 때 네. 강의 제목이 블록체인 101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되게 잘 아시겠네요.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바삭한 분이 왔다. 예. 블록체인의 그래서 기술이 이제 기술 네, 적용한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니까. 예. 그래서 다들 이분이 이제 위원장 임명되니까 음.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음. ETF 나오는구나. 음.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그 변호사 출신의 위원장은 예.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오시니까 우리 편이다. 쉽게 우리 얘기해서. 편이다. 예. 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미국 하원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발언하시는데 예. 발언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저희 약간 월스트리트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네네. 예. 말씀해 이분이 주시죠. 뭐 월가의 저승사자 뭐 이런 예, 말도 예. 들으면서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예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게다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SEC의 관할 당국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라면서 약간 맞는 말씀 하시는 맞는 것 말씀 같기도 하셨어요. 같은데요? 근데 예. 이제 이 투자자들은 예. 야 뭐지? 무게감이 다르군요. 이제 어. 증권거래위원장이 그 얘기했으니까 무게가 다르네요. 예. 약간 뭐지?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뭐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문만 갖고 있다가 제가 아까 버밍햄 메일이 보도해서 약간 예.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는데 관련돼 가지고 음. 파이낸셜 타임즈 이러면 딱 우리가 또 이렇게 네. 약간 좀 네. 약간 믿을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예, 정론지니까 그래도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1일 날 보도를 했는데 뭐냐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의 그 미국 하원에 나가서 했던 발언 등을 종합해 보건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비트코인 조기 승인? 야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미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한 걸 그 이후에 보도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농담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예.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이 시장, 이 뭔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꽉 막힌 이 고구마 같은 시장을 뚫어줄 호재가 뭐냐라고 보면 단연 비트코인 ETF 승인을 뽑거든요. 다들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아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새로 들어오신 위원장께서 약간 좀 부정적인 네. 입장인 것 같다 느낌상 아직 네. 잘 명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케네디 아버지가 네네. 증권거래위원장 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 증권거래위원장이셨어요? 1930년대 막 미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폭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34년에 미국이 그래서 그 증권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어요. 네네. 근데 초대 위원장이 케네디 아버지를 오. 시킵니다. 근데 케네디 아버지는 당시에 그 주가 조작, 뭐 시세 조정, 네. 작전 세력을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본인이 하셨어요? 네, 엄청난 작전.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임명했느냐, 뭐 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어. 규제 대상 업계에 대한 그 습성과 관행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아. 근데 결국 이분이 그 당시 주식 또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 오는 이 미국 증권 규제 틀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네, 케네디 역시 아버지가.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이 갠슬러, 암호화폐 뭐 저기 뭐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 정말. 더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분이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라서 네. 투자자 보호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코인 시장의 한 주간 음. 이슈들을 이제 고란 대표님하고 알아봤는데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음. 코인 시장 네.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호재를 기다리지만 호재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망이 아니라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 예. 네. 대응 전략은 얘기 안 해주시고요. 각자 마련하셔야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겠습니까? 자꾸 숙제만 많이 주십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벌써 좀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우리 자주 불러주세요. 고란 대표님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고수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서 라이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 해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는 방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